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복 70년을 맞아 한국다움에 대한 낱말 찾기를 공모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뽑은 한국다움을 전통을 상징하는 말은 뭐가 있었을까요? 전통을 한글, 열정, 그 다음에 아리랑, 한복, 김치, 그 다음에 역사, 아름다움, 노력, 희망 등 그러니까 문화적 자산을 표현하는 낱말이 많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자 이제 문화적 자산이기도 한 한글을 현재도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다움의 가치로 간직해야 되는 생각이 반영이 돼서 이런 이벤트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요. 자, 외국인들도 이런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과 그 다음에 이런 낱말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한국다운 우리 낱말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아끼고 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어렵네요. 네. 자, 기자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시장은 쉽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장은요, 어제 코스닥이요, 단기 상승으로 돌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현재 수급을 보니까 코스닥 수급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양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요, 어제 단기 상승으로 돌았습니다. 현재도 코스닥 지수는 약 683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제 정고점 부분이죠. 700선을 돌파를 할 수도 있는 다음 주의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닥 종목들 잘 보셔야 되고 종목들의 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서도 끝나고 봤더니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로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들이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수급을 한번 누적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한번. 자, 일병동향으로 봤더니 외국인들이 어제도 527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들도 175억 정도 순매수를 지금 연일 3일 동안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지금 3일 동안 연속적으로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개인들은요. 심리적으로 지금 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 싶어도 불안해서 사질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상승합니다. 다음 주에서도 계속 강세권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함부로 판다라든지 던진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어제 분명히 단기 상승으로 돌아왔다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선물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죠. 240선을 지지선에 놓고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에 있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선물 지수도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선물 지수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240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 245 정도로 지금 올라타고 있는데 250, 255까지의 박스권, 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 정도에서 만약에 코스피와 선물지수도 단기 상승으로 턴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255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도 그 다음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61선도 지금 어제, 오늘에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강세권으로 쉽게 꺾이는 모습으로 이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최소한 다음 주 중반까지는 강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되고요. 주 후반까지도 종목들의 강세 혹은 7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식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 있죠?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 AP스템, SFA부터 해서 뭐 녹십자, 어제는 인피니티헬스케어까지 한 여러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밑바닥에서 갑질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세력들한테 혹은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종목들 밑에서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드리는 종목들이니까요. 그런 종목들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 그 다음에 신규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요. 전화 상담 받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번에 2611, 26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무료 상담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 매도해도 될까요? 자, 문자십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 3,965원이신데, 자, 4,230원. 조금 물리셨어요. 자, 물리셨는데, 일단 키스트, 일단 최근에서 이제 수급이 꼬이면서 지금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지금 모양새가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있고 60선을 좀 깔아놨죠? 그리고 조만간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자, 제가 봤을 때서는 수급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거를 좋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가 외국인의 수급은 없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도 마찬가지 기가 외국인들이 드리블했던 종목은 예전의 흐름이었고 지금에서는 그런 흐름은 없어요. 이미 그런 흐름이 벌써 한 대략 6개월, 7개월 동안 이제 그러니까 올해 3월 달 이후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이미 빠져나갔고요. 그러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이제 이 주식을 좀 드리블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서는 4,500원까지는 노멀하게 좀 들어줄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시고요. 4,230원이시고 지금 비중이 20%시면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좀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 하실 때에서는 4,500원권역에서는 반드시 파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흐름 자체는 일단 약세권에 있지만 조만간에 거래 실리면서 61선 지지를 하고 강세권에 양봉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갖고 4,500원 이상에서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쯤 되면은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은 요게 그 이상 갈지 안 갈지는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NH네요. CNH. 자, 뭐 종목이 조금 어려운 종목이죠. 자, 이러면 또 저도 굉장히 생소한 종목인데 일단은 가격대하고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571억짜리입니다.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일단 매수 가격이 1,635원. 그래도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으시네요. 자, 주봉도 돌려보고 일봉도 보고. 자, 일단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셔도 되고요. 지금 박스권 저점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시장이 단기 상승권역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빠지고 원래 이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한 번 더 깨지면서 이쪽으로 빠져내려가거나 이 전저점 지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제가 코스닥이 돌아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미 돌았습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돌고 있고 계속 오늘도 강세연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1,700원, 1,800원 박스권 고점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보다는 위에서 팔 수 있으니까요. 1,700원 정도로 왔을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LG화학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수익권이세요. LG화학, 지금, 네. 내가, 저번에 뭡니까, 테러 났을 때, 네. 프랑스 테러 났을 때 그때 사갖고, 네. 그때 사갖고,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조금 소재가 나왔는 그래도 가네요. 이걸 추가를 매수를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추가 매수를 더 질문하셨구나. 네. 자, 일단은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15일 날에 이 LG화학이 바닥을 쳤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공방에서 얘기를 하면서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아, 예. 네. 9월 15일 날이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봉인데 이날에서 요거는 이제 바닥을 쳤다. 그리고 LG화학 때문에 저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SK이노베이션을 10만 원에서 추천을 했었던 거예요. 이 LG화학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LG화학은 굉장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LG화학 때문에 저는 정유주, 화학주, 2차전지 이쪽을 애들을 강력한 주도주로 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버님? 예. 네, 그래서 LG화학은요, 굉장한 시장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2차전지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쪽에 바로미터가 되는 거. 시장에서 주도주 섹터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근데 다만 지금 매수 가격이 29만 원이시면은 사실 못 사신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장중에서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눌릴 때 사셨기 때문에 강한 상태에서. 근데 추가 매수는요. 지금 가격이 사실은 조금 높아요. 나쁘진 않은데 추가 매수하셔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LG화학을 어디까지 보냐면 정말 많이 가게 되면요. 50만 원 그리고 전고점 60만 원 부근까지 그러니까 58만 원이죠. 여기까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렇게 간다 해서 거기 사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25만 원 혹은 여기죠, 여기 28만 원 이하에서 샀던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낼 수 있는 가격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략 35만 원에서 37만 원 부근 그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으로 걸리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35만 원 권역이면은 10%밖에 남질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10%밖에 남질 않았고 오히려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에서는 마찬가지 28만 원까지 혹은 26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빠지는 폭이 10에서 20%가 되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요, 차후에 조정을 받을 때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목표치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설여지거든요. 그렇죠. 10%가 되지 않습니다. 한 7에서 8% 정도 되는데, 만약에 빠질 때에서는 10에서 20% 정도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도 시장을 설명했을 때 혹시 들으셨나요?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 그때는 내가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으셨어요? 지금 거래소 시장은요, 아직은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상승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은 당장은 눌리지 않아요. 30만원 내려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근데 추가 매수 하시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이 가격대에서 살짝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 아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나중에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질문 주시고요. 지금 갖고 있는 그 비중은 쭉 가져가셔갖고 뭐 35만 원이라든지 그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부산에 옵니까? 여기 부산인데. 네, 내일 부산에 갑니다. 아, 네. 부산에 네. 강연회 할 때 한번 강연 찾아뵙겠습니다. 네, 강연회 때 오십시오.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제일제당이네요. 자, 매수해도 될까요? 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34만 6,500원에 지금 현재 가격이 있는데, 자, 전화인가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자,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제일제당이 네. 제가 고점이 한 5, 6만 원에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원래의 저점까지 거의 비슷하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한 30만 원대에서 살까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제가 좀 묻고 싶어서 예. 자, 지금부터 만약에 요거를,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는 이제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예, 이제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죠? 3개월, 3, 4개월? 네, 3, 4개월 정도. 네. 자, 지금서부터 이제 요 종목은 사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위치는 됐습니다. 네. 네, 됐어요. 됐는데, 지금 당장 상승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박스권이 조금 지루한 횡보 과정이나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가격대들 한번 볼게요.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가격 있죠. 최근에 찍었던 요 자리가 박스권 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전략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사실 수는 있고, 32만 5천 원 권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 자리가 얼마였냐면, 저가가 32만 8,500원이네, 보니까. 32만 8,500원 권역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살짝 조정을 받으면 사셔도 돼요, 이건. 네, 대신에 예. 막 사시지 말고요. 분할 매수로. 예. 분할 매수로. 네. 왜냐면요, 61선을 지금 아직까지 돌파한 현상이 아니고, 아직까지 61선 밑에서 있고, 61선이 저기 내려올 때까지 이 주가는 왔다 갔다 옆으로 36만원권 박스권, 혹은 36만 5천원을 박스권을 두고, 밑에 있는 32만원이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지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한 달 정도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횡보할 구간에서 스타일 자체가 단타가 아니시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때에서 빠질 때마다 모으시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모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사실 거다. 라는 가정하에서 모을 때 어떻게 모으냐면, 절반 정도만 모으세요. 그 5천만 원 살 거면 2,500만 원을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절반 정도만 매수를 하세요. 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타이밍이 되거나 이제 양봉이 뜨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양봉의 네. 거래가 실리는 이제 그런 이제 60에서 넘어가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때에서 나머지 절반을 강력하게 한 방에 사는 겁니다. 예. 자,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하세요. 옆으로 가격이 싸질 때마다, 그러니까 46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갈 때마다 5천만 원 살 거면 2,500만 원을 약 한 2주 정도 보시고 분할 매수를 하세요, 먼저. 네.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서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타이밍을 한번 제가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30만 대 초반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가격은 아닙니까? 그 정도도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전저점 자리가 있죠? 여기도 네. 강력한 지지 자리고 여기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30만 원에서 싸게 사고 싶었지만 가격을 안 주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절반 정도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네. 보세요 한번. 절반을 네. 매수를 했어요. 한 번 더 빠지면 네. 30만 원에서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죠? 네. 그러면 반등 주게 되면 3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수익권을 바뀌니까 문제가 없고 네. 만약에 30만 원을 주지 않고 32만 5천 원 정도를 지지하고 그냥 바로 40만 원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 이미 절반을 사놨기 때문에 나중에서 어떻게 하면 예. 돼요? 사기가 편하겠죠. 왜? 밑에서 사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절반 정도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서 큰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한번 전략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HLB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자, HLB를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HLB 이게 42,000원까지 갈 때도 못 팔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네. 근데 35,000원에 50%를 샀는데 네. 하도 좋다 이거 안 팔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가갖고 지금 자,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는 건지 네. 지금 조금 더 사야 되는 건지. 자, 일단 비중은 충분히 많으세요. 비중이 네? 50%, 비중은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예. 매수 단가가 지금 35,000원으로 돼 있으신데, 단가를 낮추려고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자, 일단 비중이 많다라는 게 일단은 좀 단점이에요. 만약에 비중이 20%나 뭐 20% 이내에 있었으면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던 자리는 맞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리에 있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옆으로 지금 그러니까 횡보보다는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인데 다시 이 구간에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 추가 매수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분할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에 대한 장점은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 주가 더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는요, 오히려 돈을 더 들어가서 더 깨지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답은 아닙니다,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중 조절에 있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비중이 지금 10에서 20% 정도 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만,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게 되면은, 잘못 자칫하게 되면, 얼마가 깨지면, 18,400원이 깨지면, 18,400원이나 18,000원짜리가 깨지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서는 10,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돈을 더 넣어서 더 깨지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할 때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음봉이라고 많이 빠진다고 사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 잘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자,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왔나요? 이게 무슨 색깔이죠? 요거. 빨간 색깔이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고 밑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거래량이 실려 있죠. 예. 네,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탁 생겼을 때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여기서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서 다른 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니까 5일선을 지지하고 21선을 지지하고 양봉에 거래가 실렸죠. 예. 여기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죠.
여기도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자리, 이렇게 여기서 저점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요거를 추가 매수를 노려보세요. 함부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요,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일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5일선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면 그 차트는 나는 가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그걸 믿어주고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양봉의 시가는 항상 손절설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예. 되시죠? 자, 그러면은,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을 때, 양봉이 나오면요, 그때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추가 매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오면요? 그렇죠. 양봉이 근데 나오면. 전화가 잘 안 돼요. 네, 그럼 문자라도 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자, 전화 연결이신데요. 자,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13만 3천원.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5분에 그만큼 올라가려나 싶어. 그게 걱정이 됐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져가세요. 네네. 올라갑니다. 5분에, 예? 네, 올라갑니다. 네네. 네, 너무 간단해서 좀 당황하셨죠? 자, 삼성전자는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위치에서는요, 이미 돌았고요. LG화학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LG화학. 네. 자, LG화학도 좀 길게 봐야 돼요. 자, LG화학이 어느 위치냐면, LG화학의 요 위치나 삼성 SDI의 그 위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애들도 이렇게 가겠지만 삼성 SDI도 그렇게 가는 종목이에요. 이쪽으로. 네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갖고 있으시면요. 일단은 13만 원대는 무조건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네네.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네. 단기적으로 매도할지 안 할지를 그때에서 저한테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세요. 아, 그래, 가거든 다시 전화드려요? 네. 가격대가 14만 원 근처로 가게 되면 전화를 주시든지 13, 그러니까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전화를 주세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말씀드리면 이게 종목이 올라갔다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빠지는 건 언제쯤 어떻게 돼가 빠질까요? 그러니까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네네. 올라갔다 다시 빠질 수 있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시 네. 빠졌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14만 원 넘어가고 15만 원 이상으로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빠진다 그래서 위험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수익권을 바뀌게 되면 전화 한번 주시고 요거는 네네. 가져가셔라. 네, 네. 좋은 종목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자, 삼성물산. 자, 지금 좋은 종목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고, 박스권 저점에 있지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삼성물산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라 그러면 손절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선은 시가가 13만 6,500원 정도 되고요. 시가 손절 13만 6,500원 손절을 잡고 올라갈 때에서는 62선 저항 자리 15만 3천원 정도를 보고 거기서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하시는 거는 가능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매수는 가능하시다. 하지만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약하고 밑에서 이렇게 약하게 움직이는 건설주들 건들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좋은 종목들, 뭐 IT 부품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제약주에서도 지금 잘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테마주에서도 얼마든지 거래량 패턴, 캔들 거래 입혀선 수급이 모두 다 좋은 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종목들 코스닥 1000개, 거래소 1000개 중에서 굳이 약한 종목을 골라서 어렵게 매매하시는 거는 저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으로 매매는 가능하지만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 매도해도 될까요? 자, 일단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17만 6,500원이세요. 자, BGF 리테일도요,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여러분들한테 추세를 말씀드릴 때에서 62선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그 주가는요, 약세를 보이거나 박스권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가격 조정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BGF 리테일은 저점 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62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점과 고점도 낮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요, 차트 나름대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를 받을 수가 있냐면, 조금 더,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12만 1,000원까지, 그러니까 12만 원 초반대까지는 또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에서 제가 보니까 박스권 지금 하단이라고 치면 한 번 정도 15만원권, 그러니까 15만 9천원권, 16만원권으로 이제 반등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요렇게,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반등세를 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이게 빠지기보다는 다시 반등세를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만 6천 원이세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서 반등을 주게 되면 만약에 저점은 12만 원이라고 치고 12만 원을 찍고 만약에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중심 가격인 17만 8천 원, 17만 6천 원이나 17만 6천 원 딱 매수 가격 근처인데 그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은 추가 매수 하셔봤자 안 움직이거나 반등 줬다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시간과의 싸움을 좀 가져간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이제 박스권 과정 혹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보시기 위해서 한 달 뒤에 한번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보세요. 그때 추가 매수 노릴 때에서는 그때는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왜냐면 먼저 들어갔다 흔들려 버리게 되면 불안해서 대부분 이제 털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불안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지 말고 비중은 지금 20%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다시 반등 주는 모습이 만들어지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주시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17만 6,500원 정도 올라왔을 때에서 이익권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게임. 자, 매도를 질문하셨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5,600원에 있는 지금 M게임입니다. 자, 6,750원이시네요. 6,750원에 50%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5,700원대. 자, M게임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차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조정 권역에 있어요. 조정 권역에 있고 지금 지지가 여기도 지지고 여기도 지지고 여기도 지지고 굉장히 지지들이 많은 차트들인데 M게임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바닥권에 있어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과정도 있고 최근에서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단타 단기가 아니시면요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고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버티다 보면 어느 정도 빠지다 보면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7,000원, 8,000원으로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차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 분명히 올라가면서 수익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물려있던 종목에서 많이 들어주게 되면 비중이 지금 50% 되시죠? 절반을 꼭 수익이 날 때 절반을 한번 팔고 다시 재정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져버리게 되면 엄청나게 또 후회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게 또 개인분들의 또 매매 행태신인데 항상 물렸다가 물린 것 같으면 반등 줄 때 비중을 많이 줄여놓으세요.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버티십시오. 한 번 더 빠져갖고 4,500원까지 빠진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서 7,000원 혹은 6,500원, 7,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시간과의 싸움. 대략 보니까 만약에 이게 조정을 동기간까지 받는다 그러면요. 이게 2004년도서부터 2005년도 이제 거의 8월달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20개월 정도가 지금 올라갔죠. 근데 빠진 기간을 보니까 이날이 8월달서부터 지금 이제 11월달이면 3개월 빠졌죠. 그러면은 약 어느 정도 1년 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 이상 이거를 박스권 정도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 가격대 올 때까지 그 정도의 긴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면서 버티시면 이거는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투세븐이네요.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거 사자마자 계속 빠져서 네. 문의드립니다. 아이고. 자, 13,250원이신데 15%인데, 자, 요 제로투세븐은 제가 주챔 방송에서 여기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봤었어요. 네. 여기서 추천했었던 종목을 13,500원에 쫓아가시면은, 그렇죠. 그쵸? 예, 잘못 샀는 것. 네. 자, 그렇지만, 자, 중국 이슈는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도 주챔에서 많이 보셨죠? 네. 네, 중국 이슈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빠질 자리까지 빠져내려왔어요. 그쵸? 예. 빠질 자리까지 빠져내려왔고, 잠깐만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최근 수급도 저도 잘 안 봤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고점에 올라왔을 때 다 단기 매도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도를 했다는 얘기지, 주가가 죽어서 매도 치고 도망가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수급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판 모양도 안 나왔습니다. 그쵸? 예, 예. 그쵸? 그리고 기타 법인도 계속 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력 매장수도 보게 되면, 같은 이제 중국 유아용품 관련주인데, 이날에서 고점에서 이제 많이 빠질 때, 혹은 그때 흔들릴 때, 기관들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네. 자,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유아용품, 그 다음에 이쪽 중국 관련주 쪽을 움직이는 이쪽 관련주들은요,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 조정 박스권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 나서 나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쏘기 위한 그런 종목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마음이 좀 놓이시죠? 네네. 자, 그래서 매수 단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신데 지금 정도면 이제 저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예. 비중도 15%밖에 되지도 않고 단 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요, 예. 안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도 단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싸움을 가져가게 되면 수익권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거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안에서는 돌아올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그래요? 종목들은 1년을 가도 2년을 가도 그것보다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뭐 2주 만에 3주 만에 들어줄 수 있지만 아직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점 부분을 일단 지지를 하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가져가다 보면 한 달 이내에서 무슨 변동성 상황이 한번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중국 이슈란 이슈가 뭔가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연말에 있어가지고 뭐 다시 한 번 더 유아용품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빨리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움직이는 패턴을 봐서는 지루하게 움직이면 한 3개월 정도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는 종목을 원하시면 다른 종목을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되지만 요 종목을 일단은 수익권을 빠져나오고 싶다 하시면은 비중도 적으시고 지금 정도 가격에 대해서 하방 형직을 주고 있고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요 정도 자리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좀 네. 기간을 조금 네. 한 3개월 정도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네 가능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스.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3,000원. 네, 일단, 매매에 있어서 일단 최근에 사셨었나요? 아니면 두 달 전에 사셨나요? 두 달? 2달 전에요. 아, 두 달 전에? 네. 자, 두 달 전에 사신 거 봤을 때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 사신 것 같아요? 못 사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고점 아닌 줄 알고, 이게 보안주라 가지고요. 네. 좀 아무래도 달력이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두 달 전에 사셨을 때는요, 잘 사신 게 네. 맞습니다. 절대 못 사신 게 아니었어요. 예. 예, 잘 사셨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한번. N자형 목표치로 이만큼 이미 남아있는 상태였죠? 네네. 목표치가 남아있었고, 여기서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미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N자형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하신 건 사실 못하신 게 아니었어요. 잘 사셨습니다. 근데 잘 사셨는데 왜 못 파셔가지고 고생을 하신 건지는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깨지는 자리에서는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하셨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장대 항봉은 이 시가를 깨면 절대로 안 됐었던 자리였는데, 이 시가 자리,
이 시가 자리 13,850원 혹은 여기 14,000원짜리 여기 횡보했던 자리를 깼을 때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매도를 놓치셔가지고 지금 이제 빠져내려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지금이 중요하겠죠? 그쵸? 예. 네, 자, 지금에서는 일단 중심만큼 빠진 자리고요. 하방 영직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돌파된 고점에 이제 지지 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 줄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다면 예. 한번 추가 매수도 노려보셨다가 그러면은 이제 예. 13,000원과 11,350원이니까 중간값을 잡으면 대충 예, 예. 12,100원, 200원이면 수익권으로 이제 돌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에서 일단 빠져나오세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반등 줄 때 일단은 현금화를 시켜놓으세요. 다 전량 다. 그리고 전부 나서 다? 네, 지금까지 전략은 이해되셨죠? 네네,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며칠 뒤에 흐름을 보면서 얘를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면 다시 얘를 공략을 할까 말까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팔자마자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물리거나 추격 매수하거나 또 꼬이게 됩니다, 매매가.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정도의 일단 추가 매수해가지고요. 네. 12,000원 정도 오면은 전액 차익 실현하라고요. 그렇죠. 12,200원, 뭐 3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물리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예. 물리셨으니까 예. 먼저 현금을 다 보유를 해서 그러면 수익권이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윈스를 공략하셔도 되는데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거 공략해도 되고 윈스를 다시 해도 되는데 일단 예. 한번 매매가 꼬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물려서 꼬이게 되면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그러니까 완전히 리셋을 그러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리셋을 해서 다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물타기해서 수익권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지금 권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예, 추가 예. 매수한 물량은요, 요 예. 자리가 깨지면 또 안 됩니다. 1,500원이 깨지면 그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절도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했던 부분만. 예, 네. 예. 예. 자, 그것만 잘 알겠습니다.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JW 중에 신약이시네요. 예, 수고합니다. 네, 자, JW 중에 신약. 예. 어떻게 사시게 되셨나요, 이거는? 그거 뭐 걔한테 걔가 그래 샀는데, 그러셨구나. 예, 지금 앞으로 더 가져가면 되는 거 안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 그거 알고 싶어서 전 하는데. 자, 일단 JW 중의 신약은요, 제가 오늘도 금요일 날인데요. 제가 예. 마리텔 방송으로 이제, 마리텔이 아니죠. 주식 예. 챔피언 오네어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언제 추천했었던 종목이냐면, 이날, 금요일이니까 11월 5일 날, 11월 5일 날,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요 날이구나. 11월 6일 날이구나. 11월 6일 날, 요거를 JW 중의 신약을 그때 종목을 줬었던 종목이에요. 예, 요걸 줬었던 종목이었고, 큰 수익이 났는데, 자, 이거는요, 단기적으로 한번 파셨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예. 그래도 수익권이시죠? 예, 왜 그런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해신약 굉장히 좋은 종목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N자 목표치를 크게 주면, 자, 이렇게, 이 차트를 좀 길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선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한번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는 자리. 그리고,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심리적으로 대부분 이제 9,000원대, 그러니까 1,000원대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10,00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대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물량바지를 조금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 결국 이제 빠지게 된 건데, 아직 차트는 힘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조정을 갖고 있고,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어도, 한 번 더 위로 움직일 때 단기적으로 좀 파셨으면 좋겠어요. 한 얼마쯤 되면 판매됩니까?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돌파된 고점이 한 9,0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9,000원 지지로 해서 한 9,300원, 9,500원만 가더라도 분할로 조금 매도하면서 10,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매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왜냐면 올해 네. 올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 예, 금년 네. 말까지.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자, 일단은 수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18만 주, 10만 주를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조정은 일단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왜냐면 예. 최근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줬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줬다가 이틀 동안에서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도망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해신약은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다시 어디까지 빠질 수가 있냐면 8,000원에서 7,000원까지도 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8,000원, 7,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고 다시 움직이면 다시 만약에 큰 목표치를 그린다 그러면은 뭐 15,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는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9,200원부터 해서 9,500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예.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이상에서도 정리를 좀 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8,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다시 하시는 전략. 예. 자,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예, 전략을 예, 가지고 고마워. 월요일 때, 네, 월요일 날 잘 한번 대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문자시네요. 자, 호텔신라는 몇 번씩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서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조정을 가지고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등 줄 때 조금 한번 정리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죠. 자, 매수 가격이 11만 3천 원이신데요. 최근에서 이 음봉에서 한번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11월 16일 날에 75만 주를 던지고 그 다음 날에 32만 주 던지고 18일 날에서는 12만 주 던지고 어제에서는 10만 주를 던졌습니다. 물론 그 물량을 기관들이 조금 받아가긴 했지만 개인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무거운 감이 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등 줄 때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최대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는 반등을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11만 3천 원이신데 11만 3천 원까지는 글쎄요.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매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추세를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이렇게 추세가 꺾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점에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하면 말이 아쉽지만 여러분이 물리게 됐을 때서는 갖고 있으면 더 깨집니다. 갖고 있으면 더 깨지고 시간이 지나면 더 깨집니다. 왜? 더 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추세대. 지금 호텔신라도 보면은 여기서는 상승 추세대 있죠? 상승 추세대에 있었을 때서는 이 고점에서 물려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결국은 고점을 돌파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61선도 하회 이탈을 하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특히 어제 그저께 실렸던 장대 음봉에 대한 이 거래량에 대한 그 물량, 이 매물대에 대한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지대 빠져나가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물량 갖고 있다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비중을 절반이라도 좀 줄이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정도 깨진 물량이 만약에 10만 5천 원만 들어주더라도 11만 3천 원이시면은 대략 10% 이내 손실이죠. 그 정도 손실이면 10% 이내 손실이면요. 지금 얼마든지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은 얼마든지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등 줄 때에서 좀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손실 권역에서는 종목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1577-7451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서울경제 직원이 받아서 그러면 그 안내를 받아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목들을 수익으로 바꾸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이제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요거는 그렇게 반등 줄 때 일단은 손절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자, 문자신데요. 자, 한전 KPS. 자, 10만 원인데 예전에 이제 최근에서도 한전 뭐를 하나 기술이었나요? 산업이었나? 그쵸. 기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던 분도 있는데 자, 한전기술은 밑바닥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한전 KPS는 지금 10만 500원에서 사셨어요, 지금. 10만 500원이시면 일단 수익권이시네요. 네, 일단 수익권이시니까 다행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편해요. 고점에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대응하십시오. 박스권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지금 문자 주신 분은
잘 적으세요. 10만 원이 이탈하면요, 손절하세요. 10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11만 원에서 11만 3천 원 혹은 11만 4천 원. 그러니까 다시 10만 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1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다가 전화를 주시든 아니면 거기서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12만 원까지, 고까지. 폭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11만 원에서 12만 원이면 10%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손절 잡고 11만 원서부터 12만 원까지 분할 매도하면서 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은 질문을 전화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0만 원 깨지면 조심하시고요. 자, 뭐 수급은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제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간이죠. 선물 종목으로 드리는 시간인데, 자, 갑질 종목, 오늘의 종목은요, 조화제약입니다. 자, 조화제약은요, 일단 이번에서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동안에서는 이제 흑자 부분이 없었던, 이제 좀 부실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흑자를 좀 돌아선 부분들도 있고, 다 겨울 시즌에서는 지금 요즘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이고, 물론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들 조만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AI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백신주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인데, 일단 부채 비율은 대략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이제 100% 정도가 넘어가면 좀 높다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6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 유보율도 230% 정도. 그러니까 유보율 같은 경우는 뭐 500%, 600%, 700% 되면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230%도 나쁘지 않은 쪽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좀 건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화제약, 일단 차트 모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모양도 보니까 최근에서 위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차트 모양을 보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밑에서 뭔가 모양을 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만약 이슈라든지 아니면 제약주들의 또 다른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이런 차트들은 위로 강력하게 한 번씩 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한 번씩 강하게 쏘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뭔가 굉장히 누르고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보일 정도로 인위적으로 좀 눌리고 있고,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사실 이건 완전 바닥에 준 종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 크게 보면은 이제 돌아가고 있는 박스권이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그리고 여기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이 종목을 대응하실 때에서는 이 양봉의 시가, 이 자리가 일단 깨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저점 자리, 일단 그 양봉의 시가를 안 깨고 있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4,550원.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여러분 사실 수 있는데 4,600원 이하에서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4,600원 이하 혹은 4,550원 정도에 사시면 되고요. 손절선은 여기 4,300원 정도, 이게 60일선 지지 자리죠. 항상 60일선 지지를 하면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60일선 지지 4,300원 손절선을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질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내일 토요일 날 내일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 김설우 멘토와 함께 부산으로 달려가니까요. 많은 분들 많은 도움 많이 받으시고 종목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날이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일요일 날에서도요. 대구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얘기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해드리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연회 잊지 마시고 찾아오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시장은요, 다음 주에서 제가 봤을 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하지 마시고 종목들 잘 가지고 있다가 수익 많이 나시면 그때에서 한번 전략들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